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질문 중에서 조현병이나 자폐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체 그 사람들이 천재성 같은 것을 띠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영화에서도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내용도 나오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영화 샤인에서도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주인공이 조현병에 걸려도 뛰어난 연주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자폐 스펙트럼이나 조현병에서 천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냥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폐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폐의 경우 정신분석에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템플 그랜딘 박사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국내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교수 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들도 익히게 되고요. 이런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키우면 천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도 무례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폐인들의 부모님들에게 우영우처럼 키우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뚫리기 이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뚫리지 않은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밤중에 길을 방황하는 자폐인을 잠시 보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언어가 뚫리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언어에 적당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였었죠.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조현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천재성을 지닌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자폐와는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병이 발달하면서 등장하는 망상이 체계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망상의 체계화는 학문적 태도와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 근거들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약간 엉뚱한 해석이 섞이고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리적 과정은 괜찮게 들립니다. 대전제가 엉망이라서 그렇죠. 편집증적 상태에 빠지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분열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편집증에서는 망상어와 비가 있으면 그것을 묶어주는 망상시가 등장하는데 분열증에서는 이 ABC가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망상에 빠져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에서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편집증에서의 천재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문자분이 언급한 영화 샤인의 예처럼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잔이라는 화가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풍경화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세잔은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잔이 풍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풍경 자체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잔의 정신에서 병든 부분들은 환경에 사로잡혀 있지만 건강한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부분을 통해서 현실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었고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여 굉장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승화는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승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으로 고통을 승화한다고 합시다.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도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프로게이머 레벨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애쓰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특히 신경증의 경우에요.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 끝까지 잘하질 않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둬버리기 일쑤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도중에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를 투자해서 뭔가를 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진행하면서도 관찰했고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관찰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하던 말이지만 프로이트는 신경증자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신경증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신경증이 발병하게 되면 행동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 생각 많아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것을 기존에는 이동이란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정신분석 서적에서는 전이라는 말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동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영어로 옮겨보니까 멘털 시프트로 번역이 되더군요.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생각이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체력까지 많이 떨어집니다. 정신의학에서 증상에 대해서 홍보할 때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위인들도 ADHD를 알았다는 식으로요. 물론 에디슨 같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의학 자체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신의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상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이 설명됩니다. 채택하고 있는 증상 모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정신과 전문의와 이런 임상 문제로 좀 티격태격한 적이 있습니다. 편집증에서의 지능 저하 문제였습니다. 편집증에서는 지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그걸 반박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능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쪽에서 생각하는 임상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좀 많았습니다. 적당히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적당한 수준에서 대화가 끝나긴 했지만요. 제 분석 내담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에 투자하던 에너지가 현실에 투자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게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신경증자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락항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에 시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힘이 투자될 수 있는 것을 찾게 된다면 생각보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꽤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신경증에 시달린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저하된다고 생각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갈등에 자기 에너지를 과도하게 투자해서 행동상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